문제는 이런 보수 야당 간의 차별화 경쟁이 오히려 정부 여당의 독주 어떤 빌미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뭐 본격적인 질문은 좀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고요.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짧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그 개혁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좀 우려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포퓰리즘 독재에 대해서 이 정치권과 이 국민들께서 나서지 않고서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대중을 동원해서 그 어떤 반대파도 제압하겠다는 대중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방법으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정부 초기 검찰개혁에 대해 호평한 것은 워낙 검찰이 썩었었으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초반에 충격적인 조치는 불가피했다. 이런 점에서 동의한 것이지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 독재를 동의한 게 아닙니다. 포퓰리즘에 기댄 독단적인 결정.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우리 정규직화하는 문제. 다음에 그 최저임금 올리는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 늘리는데 지금 같은 문재인 대통령 방식이면 세상 누가 못하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올리자는 것.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런 게 옳다면 세계 어떤 나라가 왜 이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 써서 망한 그리스, 베네수엘라 경우를 제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올리는 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경제 구조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까? 예,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든다면 우리 뭐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탈원전 문제 같은 거예요. 저는 이 탈원전 문제 같은 게 가장 전형적인 문재인 포퓰리즘의 그러니까 독재의 전형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탈원전 논의 구조가 일단 공론조사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공론조사 개념조차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불특정 다수에게 몇 마디 묻는 방식, 이런 여론조사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 최소한 생각해볼 시간을 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공론조사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론조사를 이런 탈원전 문제에 쓰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오랜 시간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기요금이 이제 오를 게 불을 보듯 뻔한데요. 이렇게 되면 가게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전기료가 오르니까. 다음에 국내 경제는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출로 65% 이상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당연히 수출 단가가 오르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달러 이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논의의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뭐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위험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지금 수십 년 그 먹거리를 그냥 우리가 걷어차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특히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숭의를 통해서 할 문제지 이런 식의 포퓰리즘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3개월의 공론화 과정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선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우려와 기대가 함께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탈원전 문제 같은 것들. 또는 그 시급을 인상하는 부분.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실에 공약을 했던 것이고요. 국민들이 바로 이 공약에 대해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 그렇다면 이 공약을 펼쳐나가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논리도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만 지지자를 모으기 위한 후보자 공약은 당선이 되면 두 가지 차원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불문가지죠. 첫 번째는 자신을 지지 않았던 국민들도 고려해서 이 공약을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공약이 현실 타당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거 과정의 공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현실에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히 이런 현실 타당도를 검증하는 역할이 국회의 역할이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무시한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고 언론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진행자가 소개해 주신 한간의 그런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선거 이기면은 임기 내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죠. 이거는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후보들의 어떤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여러 차례 이제 고민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테면 지난 대선에서도 탈원전 문제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공약으로 했던 사안이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최저임금 인상은 바른정당도 환영한다. 이런 공식 논평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김영태 의원님은 개인적인 의견이 당론이라든가 대선 후보의 입장과 좀 배치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라고 해서 바른정당의 금가옥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선 공약이었죠. 제가 금방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 통합적 관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고려하는 국민 통합적 관점, 그리고 현실 타당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의 공약도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정부 여당이 펼쳐가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환영한다는 공식 논평. 우리 당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은 여전히 하다. 제가 저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최저임금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저는 가장 이 정부에서 제대로 대책을 얘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년 후에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특히나 그 1년 동안 실험 방식도 그냥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정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기대서 이런 독주를 하고 있다고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면은 야당이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법한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지금 야당이 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독주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거야 협치를 통해서 도와주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독주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야당의 존재 이유, 집권 여당의 집권 세력의 일방적인 포퓰리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야당의 대연대 이런 태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라든가 어떤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이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요.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 간에 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요. 그러나 그 작은 입장 차이로 서로 싸울 때가 지금 아니고 지금 그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이 독주에 대해서 반드시 야당 차원에서 이 견제하기 위해서는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동안도 야당 간에는 정책에 따라서는 연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정책 연대 말고 구체적인 보다 더 큰 틀에서의 어떤 연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거 제가 반드시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우리 이번 지금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달 반이죠. 2달 반의 과정에 대해서 이 야권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 야3당은 이번 이 임시국회가 끝나고 예.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차원의 이 연대 모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연대 모델의 어떤 범주 안에 당대당 통합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런 통합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다른 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는 뭐 교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예.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독주를 막는 이 정책적인 연합대로 끌고 가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그 정당의 서로 간의 협조 체제 나아가서 이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게 한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때가 분명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수구 보수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네.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배신자다 이런 거친 표현이 좀 있었는데 네. 이런 흔적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델이 가능할런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하는 야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내 김현인과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 독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예. 야권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야권의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 가 잘 돌아가고 경제 구조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예.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까? 예, 당연하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든다면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탈원전 문제 같은 거예요. 예. 저는 이 탈원전 문제 같은 게 가장 전형적인 문재인 포퓰리즘의 그러니까 독재의 전형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탈원전 논의 구조가 일단 공론조사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그러는데요. 예. 이거는 공론조사 개념조차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불특정 다수에게 몇 마디 묻는 방식, 이런 여론조사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 예. 최소한 생각해볼 시간을 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공론조사의 그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론조사를 이런 탈원전 문제에 쓰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예. 오랜 시간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기요금이 이제 오를 게 불을 보듯 뻔한데요. 이렇게 되면 가게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전기료가 오르니까. 예. 다음에 국내 경제는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출로 65% 이상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예. 당연히 수출 단가가 오르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예.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 독재를 동의한 게 아닙니다. 포퓰리즘에 깃댄 독단적인 결정.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우리 정규직화하는 문제. 예. 다음에 그 최저임금 올리는 문제. 예. 그러니까 일자리 늘리는데 지금 같은 문재인 대통령 방식이면 세상 누가 못하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올리자는 것.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런 게 옳다면 세계 어떤 나라가 왜 이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예. 이런 방법 써서 망한 그리스, 베네수엘라 경우를 제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올리는 게 경제
문제는 이런 보수 야당 간의 차별화 경쟁이 오히려 정부 여당의 독주 어떤 빌미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뭐 본격적인 질문은 좀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고요. 전국 예. 현안과 관련해서 짧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그 개혁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런데 예. 요즘은 좀 우려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포퓰리즘 독재에 대해서 예. 이 정치권과 이 국민들께서 나서지 않고서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대중을 동원해서 그 어떤 반대파도 제압하겠다는 대중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방법으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정부 초기 검찰개혁에 대해 호평한 것은 워낙 검찰이 썩었었으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초반에 충격적인 조치는 불가피했다. 이런 점에서 동의한 것이지